적금 매물을 잡으려면 캐시를 쥐고 있어야 돼요. 타이밍은요, 돈 쥐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타이밍을 재, 타이밍을. 부채 다이어트가 답이다. 저는 요번에 뭐 빗살무늬 토기처럼 V자형은 나타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회복을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금리가요, 요번에 올릴 때는 갑작스럽게 올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갑작스럽게 못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빠르면은 2023년 말?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조금 그것도 빠르다. 2024년 가야 된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대체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지금 부동산하고 금리하고 약간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세라든지 이런 거 받아봐야 빌딩 같은 거는 다 역마진 난단 말이에요. 누가 오피스텔 사겠어요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지금 6% 왔죠. 금고는요, 예금이 8%예요. 다 역마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사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손실회피하고 처분효과라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익을 맞출 때까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양상인데 이번에는 금리가 곧바로 확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U자형 정도 혹은 욕조형으로 해서 L자형 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MZ세대가 이번에 우상향 기후재진에다가 심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게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요, 큰요 상처를 입으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죠. 23년 변수는 가장 큰 게 금리죠. 금리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볼 수 있겠죠. 규제 지역이 추가적으로 더 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책 변수는 부차적인 변수라고 보면 돼요. 하락폭을 약간 둔화시키는 요인이지 하락세를 멈추게 하기에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금리 공포 국면에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요. 아마도 2023년 정도까지 채권 전문가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3.5%에서 3.75%까지를 보고 있어요. 4%도 얘기가 나오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미국이 5%까지 올린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는 총재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금리 차이를 한 1%포인트 정도를 둬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대체적으로 23년 1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금통위가 1월하고 2월이 잡혀 있거든요. 3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은 2분기 가서도 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1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세 가지 트랙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은 급급 급매물 중심으로 보시고, 주로 이제 작년 4분기가 대체적으로 고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때 평균 거래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쌌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급급 매물 요새 중개업자분들이 물건을 감춘대잖아요. 주민들이 항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품을 팔아라고 그랬어요. 그 다리품이 그동안에 모바일하고 인터넷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졌는데 다시 옛 어르신들의 지혜를 저는 되새겨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데 적어도 동네는요 10곳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30곳,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급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잡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그러는데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그거보다 프라이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굳이 따지면은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봐야 되지, 타이밍 보면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급급 매물을 잡으려면 캐시를 쥐고 있어야 돼요. 타이밍은요 돈 쥐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타이밍을 재, 타이밍을.
그래서 요새는 선돈 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한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요새 월세 살면서 집 살라고 기다리잖아요. 전세 안 살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재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23년에는 급급 매물, 그 다음에 경매 시장도 좋을 거예요. 아마 좋은 시장이 열릴 테니까. 그 다음에 분양 시장도 지금 열려 있잖아요. 세 가지 트랙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고민해 보시는 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끌 비투한 MZ세대들은 참으로 어렵죠. 10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가 더 심화된 형태로 영끌푸어가 나타난 거거든요. 영끌, 대출을 더 많이 냈으니까 하우스푸어 때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부채 다이어트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기존 집을 지금이라도 팔고 나중에 더 싸게 잡는다? 주식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걸 싸게? 그걸 안 삽니다. 팔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2023년 5월에 신용대출에 대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낮춰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을 하면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갈아타는 거죠. 그럼 종전 고금리 대출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카드 대출이나 카드론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 통장 이런 거를 아마 저금리로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대출이 대부분이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안심전환 대출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건데 이게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금리는 낮죠. 최저 3.7%까지도 낮아지는데 비싸봐야 4%니까요. 많이 낮은 거죠. 근데 이게 1차 때는 주택가격이 4억에서 이번에 2차 때 6억으로 늘어나고 부부 합산소득도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조건이 완화됐어요. 이게 2023년에는 이 9억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금리 바꾸기를 해가지고 부담을 낮추는 방법.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방식, 내 집을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옮기는 거죠. 그 금액을 대출로 갚아버리는 거. 아마 건저당이 많으면요, 대출이 많으면은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2순위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월세 놔야 되죠.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월세 놓고 더 싼 월세로 옮기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분들은 부모 집으로 확가하는 것도 괜찮죠. 같이 이제 거주하면서 이 집은 전세 나와서 대출을 갚는 방법. 어쨌든 부채를 줄여야 된다. 빚을 줄이면요, 고금리 사막을 건널 수가 있어요.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해서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를 더 낮은 곳으로 더 싼 데로 옮겨서 부채를 갚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빚 줄이기에 좀 나서야 된다. 이번에 MZ세대들이 부채가 좀 무섭다는, 빚이 무섭다는 걸 아마 직접 겪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부채를 통해서 부채를 늘린다는 부채주의의 함정에서 저는 벗어나오길 진짜 바라고요. 원래 모기지, 대출이라는 것은 모터가 죽음이거든요. 게이지는 서약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생각해서 빌리는 게 대출이자 모기지예요. 모기지는 무섭습니다. 집을 살 때 안 빌릴 수는 없죠. 워낙 이게 고가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빚은 야누스 얼굴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자 담요가 될 수 있지만, 이 잘못하면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모든 집값은요, 모든 자산 가격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적 사유라 할까요? 이런 거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망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추세라는 건 있겠죠. 지금 고금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보면 언젠가는 저금리로 다시 내려갈 건데,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거시경제 전문가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시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잘라서 전망하고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는 거니까 힘을 내시고 2023년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